안녕하세요, 프로듀서 DK입니다. 제가 헤드폰 못 쓰냐는 질문 진짜 많이 받아요. 그리고 여러분한테 헤드폰 좀 추천해달라는 질문 진짜 많이 받습니다. 너무 심하다 싶을 정도로. 근데 제가 한 번도 그거에 대해서 시원하게 답변을 못 드린 것 같아요. 사실 그거에 대한 답은 없거든요. 왜냐하면 저도 굉장히 다양한 헤드폰을 쓰고 있고, 여러분 쉽게 착각하는 것 중에 하나가 점점 이 고가의 헤드폰을 쓰게 되면 이제 막 귀가 높아져 가지고 이제 싼 거는 보지도 않겠지 라고 하는데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헤드폰이요, 이게 헤드폰 바꿔가면서 음악 듣는 맛이 굉장히 쏠쏠하거든요. 그래서 뭐 이런 헤드폰으로 들을 때 하고 저런 헤드폰으로 들을 때 하고, 물론 이제 후진 헤드폰, 좋은 헤드폰 정도는 있죠. 그래서 기본 수준 이상의 헤드폰이라면 음악 듣는 다양한 맛을 주니까 여러분한테, 여러분 취향도 제가 모르면서 함부로 제가 이 헤드폰이 좋은 것 같은데요? 이렇게 말하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굉장히 어려운 질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직접 들어보시는 게 좋고, 대신에 제가 요 헤드폰은 요런 등급에서는, 요런 가격대 등급에서는 한 번쯤 들어볼 만하다. 가격대 성능비도 괜찮고 레퍼런스 헤드폰,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되게 밸런스가 잘 잡혀 있고 평균적인 소리를 잘 내주는 그런 헤드폰들은 한 번씩은 들어보는 게 좋죠. 그리고 저는 뮤지션들이 음악을 만들 때 굉장히 고심해서 만들잖아요. 뮤지션이 만들 때 의도했던 그 소리를 그대로 들을 수 있는 시스템을 가장 선호하는 편입니다. 그래서 저는 가급적이면 굉장히 표준적인 소리를 내는 헤드폰을 좋아해요. 근데 되게 많은 분들이 난 저음이 좋아. 락이나 힙합 특히 좋아하시는 분들, 나는 저음이 막 빵빵 이렇게 시원하게 나와줬으면 좋겠다. 혹은 되게 저음이 강조된 헤드폰이 좋다. 뭐 그런 성향을 가지신 분들이 되게 많아요. 그리고 뭐 음장 효과, 플레이어에서도 음장 효과도 막 베이스가 막 강조, 어떻게 막 음장감이 좋나요? 뭐 이런 말씀하시는 분들 되게 많잖아요. 오늘은 절대 이게 미리 말씀드린데 제가 이 헤드폰이 좋다고 추천드리는 게 아닙니다. 오늘의 헤드폰은 되게 재밌는 헤드폰이에요. 여러분 중에 저음 성애자를 위한 최고의 헤드폰, 굉장히 재미있는 헤드폰입니다. 예전에 90년대 파나소닉에서 쇼크웨이브라고, 혹은 이제 VMSS라고 하는 저음을 되게 재밌게 들려주는 시스템을 만들었었습니다. 워크맨 시절, 테이프 듣던 워크맨 시절에. 그게 뭐냐면 전기적인 신호를 보내가지고 헤드폰에다가 진동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저음이 빵빵 나올 때 진동이 같이 딱딱딱 와가지고 마치 플레이스테이션 게임패드의 그 듀얼 쇼크 뭐 이런 것처럼 귀에 진동이 와서 여러분한테 되게 베이스 듣는 재미를 더 주는 그런 시스템을 워크맨에다가 적용해가지고 내놨었어요. 근데 그게 생각보다 히트 쳤습니다. 저도 쇼크웨이브 그 헤드폰 되게 좋아했었습니다. 근데 요즘도 그런 게 있을까? 요즘 엄청난 고음질의 시대에 DAP에 막 5만 가지가 있는데 혹시 요즘도 진동 헤드폰이 있을까라고 찾아봤는데 진짜로 두 가지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 헤드폰을 제가 되게 유심히 보다가 최근에 가격이 엄청나게 떨어진 거예요. 두 개가 다 굉장히 가격이 떨어졌습니다. 제품 먼저 설명드릴게요. 이 소니의 엑스트라 베이스 시리즈, 이 시리얼 중에 XB가 붙는 애들이 엑스트라 베이스 시리즈인데 저음이 굉장히 강조되는 헤드폰입니다. 그래서 얘는 XB450BV라는 제품인데요. XB450 하면은 벌써 그것만으로도 저음이 강조된 헤드폰인데, 끝에 BV가 붙는 거는 뭐냐면 바이브레이션 시스템이 들어가가지고 굉장히 귀에 진동을 주는 그런 헤드폰이라는 뜻입니다. 근데 얘가 아마 출시 때 가격이 한 300불 정도 했을 거예요. 한 30만 원대였을 텐데 제가 무려 요거를 새 걸로 6만 원대 후반에 사왔습니다. 굉장히 가격이 많이 내렸죠. 지금 아마 이게 단종됐을 거예요. 아마 다음 세대로 넘어가가지고 그래가지고 가격이 내린 것 같은데, 아마 바이브레이션 헤드폰으로는 얘가 마지막 모델인 것 같아요. 얘 뒤로는 바이브레이션 모델이 더 없는 걸로 제가 알고는 있습니다. 그래서 바이브레이션 모델 소니, 요즘 가격 굉장히 좋다는 거. 그리고 이쪽은 디자인으로도 굉장히 정평이 나 있는 스컬캔디는 정말 소리 이런 걸 다 떠나서 되게 패션 헤드폰으로 되게 유명한 회사죠. 스컬캔디의 크러셔라는 모델입니다. 보면 이제 스컬캔디라고 해가지고 요 옆에 이렇게 해골 마크도 있고, 회색의 요 형광 그린 그런 컬러 배합도 굉장히 저는 마음에 들고요. 디자인이 굉장히 유명합니다.
그리고 요 스컬 캔디 크러셔만 해도 색상이 거의 10가지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굉장히 다양한 조합과 다양한 패턴, 막 정말 다양한 모델이 있습니다. 근데 얘도 출시가가 싸지 않았어요. 한 거의 20만 원 가까이 했었던 걸로 기억해요. 20만 원 가까이 하던 헤드폰인데 얘가 지금요, 저 아마존에서 샀거든요. 아마존에서 50불 미만으로 살 수 있습니다. 제가 받은 가격이 배송료까지 해가지고 6만 원이 채 안 된 것 같아요. 근데 다만 얘는 박스가 없이 벌크로 오더라고요. 벌크로 받았습니다. 딱 헤드폰하고 케이블하고 배터리하고 이렇게 갔어요. 이 두 가지를 보면요, 일단 요즘 가격이 둘 다 굉장히 좋다는 거, 그리고 이 두 가지 헤드폰을 좀 자세히 보겠습니다. 이 소니 XB450BV를 보면 이 오른쪽 패드인데요, 이 오른쪽 패드의 뒷면에 뚜껑이 있어요. 돌려서 열면 배터리가 들어가죠. 신기하게도 이게 뭐 무선 헤드폰도 아닌데 배터리가 들어갑니다. AA 배터리 2개가 들어가가지고 얘가 진동에 대한 전원을 주는 거예요. 진동에 대한 전원이고, 이 반대쪽 그 왼쪽 패드를 보면 베이스 부스트를 켜고 끄는 스위치가 있습니다. 켜고 끄고 켜고 끄고, 그리고 옆에 슬라이더가 있어요. 쫙 이렇게 돌아가는 슬라이더가 있어요. 이게 뭐냐면 그 베이스 부스트의 양을 조절할 수 있는 슬라이더 있습니다. 취향 따라 조절할 수 있어요. 볼륨도 아니고 정작 볼륨 조절은 없네요. 이쪽 그러면 스컬 캔디 크러셔를 한번 보겠습니다. 스컬 캔디 크러셔도 마찬가지로 오른쪽 패드를 뗄 수가 있게 되어 있는데, 얘는 뒷뚜껑이 아니고 앞쪽 패드를 뗍니다. 뚜껑을 딱 떼면 이런 식으로 AA 배터리 한 개를 넣게 되어 있고, 뚜껑을 닫고, 얘도 반대쪽에 베이스 양을 조절할 수 있는 슬라이더가 달려 있습니다. 근데 얘는 베이스 부스트를 켜고 끄고 하는 건 따로 없네요. 아마도 이게 끝까지 줄이면은 그냥 꺼지는 뭐 그런 게 아닐까? 꺼지는 게 없으니까 좀 불안하네. 그리고 얘는요 참 그 좋은 점이 그 케이블이 착탈식이에요. 착탈식 선호하시는 분들 많죠. 저도 착탈식 좋아하는데, 이게 뭐 케이블이 끊어지거나 했을 때 교체하기도 좋고, 뭐 다른 케이블로 바꿔 쓸 수도 있고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케이블 쪽에 통화용 마이크, 핸즈프리 마이크가 있는데, 요건 좀 전문용 헤드폰에는 잘 안 들어가죠. 핸즈프리 마이크는. 요건 조금 뭐랄까, 요거는 실생활용 같은 그런 느낌이에요. 뭐 패션 아이템이기도 하고 하니까요. 자, 그래서 저도 이 얘네를 받은 지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음악을 한번 들어볼게요. 오늘도 테스트 음악은 저작권의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제 노래로 하겠습니다. 제가 예전에 발매했던 딜라이트의 싱글 중에 초이상형이라는 곡에 인스트루먼탈 트랙이 있어요. 그게 이제 보컬이 없으니까 그게 듣기가 좋을 것 같아가지고 테스트, 그걸로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처음에는 베이스 부스트를 끈 상태에서 그냥 무난합니다. 그냥 큰 특징 없고요. 솔직히 말하면 원래 출시 가격인 30만 원은 조금 거품이 아닌가. 30만 원대 헤드폰은 요거보다 소리가 좀 더 좋은 것들이 많이 있어요. 근데 지금은 6만 원대니까 6만 원대로는 굉장히 괜찮은 소리가 납니다. 그래도 기본도 약간 베이스가 강조는 돼 있는 소리이고요. 이제 베이스를 켜볼게요. 베이스 부스트를 키는 순간 완전히 캐릭터가 바뀝니다. 그리고 슬라이더로 조절을 해볼게요. 진동이 생각보다 굉장히 강해요. 이 진동이 어떤 정도냐면 진짜 플레이스테이션 패드 정도의 진동이 오는 것 같은데요. 생각보다 센데? 굉장히 센 진동입니다. 이게 화면상으로 보여드릴 방법이 없어서 좀 안타깝지만, 베이스 부스트를 끝까지 올린 상태에서는 엄청난 진동이 오네요. 그리고 베이스 부스트를 올린 상태에서의 소리는 끝까지 올렸을 때는요, 저는 좀 힘드네요. 이게 막 머리를 때려대는 듯한 느낌이어서, 그런 거 좋아하시는 되게 저음 변태분들 되게 좋아하실 것 같습니다. 이 헤드폰. 이번엔 스컬 캔디 크러셔를 한번 들어볼게요. 스컬 캔디 크러셔는 또 어떤 소리를 들려줄지 바꿔 꽂을게요. 지금 끝까지 내린 상태에서 듣고 있고요.
얘는 안타깝게도 베이스를 안 올린 상태에서 그냥 들었을 때는 답답한 느낌의 소리가 납니다. 아무래도 디자인에 조금 더 힘을 준 헤드폰이라서 그런가. 베이스를 올려보겠습니다. 얘도 저음 진동이 꽤 셉니다. 꽤 세요. 근데 굳이 파워를 비교하자면 얘가 좀 더 파워가 셉니다. 세긴. 얘도 나쁘진 않은 정도인데 얘는 제가 아까 골을 때리는 듯한 느낌이어가지고 힘들었다면 얘는 그 정도까지는 아니었고, 그러니까 둘 중에 굳이 추천을 하라고 하면 이쪽을 좀 더 추천할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현재 구입할 수 있는 가격이 거의 비슷하기 때문에 원래 가격으로는 가격차가 좀 많이 났었죠. 아무래도 그래서 그런지 얘가 한 수 위라는 느낌은 듭니다. 진동도 좀 더 세고 뭔가 소리의 뭐 명료함도 이쪽이 조금 더 낮고 해서 둘 중에 추천하라고 하면 이걸 좀 더 추천할 수밖에는 없을 것 같아요. 저음 좋아하시는 분들한테는 굉장히 좋은 헤드폰일 것 같고, 저는 개인적으로 좀 아쉬운 점이 있다고 하면 저음은 여러분 그 단단한 저음이라는 표현 되게 많이 하잖아요. 단단한 저음이라는 게 뭐냐면 일반적으로 저희가 말하는 저주파 대역은 보통 100Hz 아래를 얘기하는데 여기가 생각보다 이 전달되는 게 느낌상 속도가 늦게 되면 굉장히 기분이 썩 좋지가 않아요. 왜냐면 여러분 춤을 추거나 할 때 리듬은 베이스 드럼, 킥 드럼으로 그 리듬을 타는 거 아닙니까? 근데 이 진동이 살짝 늦게 와요. 땅 쳤을 때 바로 동시에 땅 오는 게 아니라 땅 하고 우웅 하는 느낌? 땅 우웅 하는 느낌으로 오기 때문에 왜 클럽 같은 데서 클럽 화장실 정도 있으면 왜 진동이 약간 늦게 오는 것 같은 그런 느낌 받지 않나요? 그런 정도의 느낌인 것 같기도 하고, 재미는 있습니다. 되게 음악 듣는 재미는 있어서 이 헤드폰은 가끔씩 그런 기분을 느끼고 싶을 때 꺼내서 듣지 않을까 싶어요. 제가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헤드폰을 수십 개 쓰고 있습니다. 아무튼 오늘 헤드폰 이 두 가지는요,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저음 성애자분들을 위한 특별 방송이었고 제 취향과는 무관합니다. 저는 절대로 저음이 이렇게 오버되게 강조된 헤드폰을 평소엔 추천하지 않습니다. 근데 오늘은 특별히 저음 특집이라고 봐주세요. 오늘 영상도 재밌게 보셨으면 구독, 좋아요, 그리고 알림도 켜주시면 더 좋고요. 저는 그럼 다음에도 재밌는 영상으로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프로듀서 DK였습니다. 좋아요. 그대는 나의 초 이상형